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장을 정리해 볼게요. OX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OX 종목은요, 뉴예요. 그동안 지난주까지 콘텐츠주들이 정말 강한 상승을 보여주다가 메타버스까지 더해지다가 지리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찰실한 매도 물량 나오면서 좀 떨어졌거든요. 뉴, 오늘은 다시 7%대 반등 나왔습니다. 두 분이라면 이 종목 들고 가시겠습니까? OX로 의견 주시죠. 네, 오로 일치가 됐는데요. 미디어 콘텐츠들이 오징어 게임으로 시작해서 마이네임 열풍까지 받았고 지리산까지 가는 듯 했는데 정상에 못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찰실은 나왔는데 뉴에 대한 의견 그리고 콘텐츠에 대한 의견 같이 들어볼까요? 네, 먼저 일단 페이스북이 일단은 실적 발표와 동시에 메타버스에 12조 원 가까이 투자를 한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사실 어제 조금 위험한 자리였습니다. 컨텐츠들도 마찬가지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시점에서 지리산이 생각보다 호평보다는 조금 이제 안 좋은 노이즈가 나오면서 하락폭이 좀 강하게 나왔는데 오늘 페이스북의 투자와 함께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렇게 된다면 다시 한번 신고가를 달성하러 갈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뉴 같은 경우에 디즈니 플러스 관련주로서 먼저 엮여 있고 거기 뭐 메타버스도 있고 OTT 뭐 되게 연관 최근에 핫하다는 컨텐츠 핫하다는 섹터는 모두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1월 12일 날 디즈니 플러스 오픈도 있고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스튜디오 N 자회사죠. 스튜디오 N유도 최근에 굉장히 핫한 자회사로 나와 있고 거기다 또 자회사 중에 하나의 엔진 비주얼 웨이브에서 이제 VFX라고 메타버스 관련 기술도 보유하고 있어서 관련 생태계가 굉장히 잘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추가적으로 이제 실적도 이제 막 흑자 전환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어닝 서프라이즈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워낙 시장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이제 막 실적이 턴 어라운드하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업사이드가 조금 더 나올 수 있다는 말씀과 함께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뉴에 대한 의견 그리고 콘텐츠에 대한 의견 오 주셨습니다. 제작도 잘하고 여기에 메타버스 성장성까지 갖추면서 새롭게 평가를 받고 있고요. 두 번째, 우리 기술 투자에 대한 투자 의견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주가 그래도 윗꼬리가 많이 달렸네요. 오늘 신고가 기록하면서 12,750원까지 올랐다가 신고가 부근까지 갔다가 현재는 윗꼬리가 길게 달린 상황입니다. 비트코인도 있고요. 두나무 지분 보유도 부각받고 있습니다. 두 분에게는 우리 기술 투자 어떤 종목일까요? OX로 확인해 보죠. 염정 팀장님은 우리 기술 투자 X 주셨는데요. 네. 두나무 사업 영역을 확장할 수 있고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 비트코인, NFT 이런 미래 먹거리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우리 기술 투자에 X 의견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오늘이 좀 중요한 위치였던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뿐만 아니고 이제 두나무 관련주로 이제 이야기가 되면서 우리 기술 투자가 최근 한 7거래일 연속으로 좀 좋은 흐름을 보였다가요. 오늘 장 초반에는 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장 후반 들어서는 윗골을 달면서 지금 상승폭을 거의 다 반납했다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일단은 1차적으로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출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본업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두나무 관련된 이슈로 좀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두나무 관련주의 움직임들을 두나무 관련주들 다른 움직임들을 보게 되면은 뭐 하나투자증권이라든지 그리고 오늘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같은 이런 다른 종목들의 흐름 자체가 조금 약하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하면서 내일까지 이번 주에 계속해서 이제 상승 연속성이 이어질지 여부가 조금은 좀 미지수인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좀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고점이 이제 13만 원대였거든요. 13,000원, 13,500원 정도였는데요. 이제 어느 정도 정고점이 좀 도달했다는 부분에서는 지금 자리에서는 좀 쉬어가는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위치가 중요했고 윗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일단 X 의견 주셨습니다. 반대로 김진만 팀장님은 여전히 O예요. 네, 아무래도 저는 이제 두나무의 상장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한 번 정도 더 나올 재료는 충분하다고 보고 장외 거래가로 보시면은 두나무의 정말 상승폭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현금이 많습니다. 거의 2조 원 가까운 현금이 나와 있고요. 거기다 지금 보시면은 오늘 윗골이 달린 이유가 비트코인의 이제 분봉 거의 지금 유사한 형태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횡보를 하면은 이제 알트코인이라고 하죠. 알트코인들의 거래량이 좀 많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두나무 같은 경우 즉 이제 두나무의 업비트 같은 경우에 이런
거래량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뭐 매매 수수료로 인해 현금을 확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횡보를 계속하면은 알트코인들의 거래량은 늘어나고 그럼 추가적으로 계속 이슈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저는 궁극적으로 지금 두나무의 상장까지 일단 재료가 아직 남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고점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건 맞으나 이제 한 번 정도 조금 더 상승할 여력은 충분히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 투자에 대한 의견은 OX로 나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점이 어딘지에 따라서 투자 성향이 어떤지에 따라서 관점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두 입장 다 참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서린바이오 OX 체크해 보겠습니다. 모더나 국내 공급 수혜주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같이 거론되는 게 서린바이오고 오늘 17% 넘게 급등을 했지만 이 역시도 윗꼬리가 달려 있습니다. 5% 상승만 유지하고 있는 현재 오늘 마감에 매도하고 갈까요? OX로 투자 의견 주시죠. 네, X 주셨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 백신 2,243만 도스를 국내 공급한다고 하는데 네. 그럼 서린바이오도 분명히 원료를 공급하면서 실적 면에서 수혜를 받지 않을까요? 지금 이제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시장 흐름에서 이제 바이오, 특히나 이제 뭐 백신하고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이 워낙에 좀 좋지 않다라는 부분인데요. 일단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먼저 보게 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또 이제 모더나 국내 공급 관련된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상승폭이 좀 제한됐다라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이제 반등을 좀 시도하긴 했지만 사실 좀 이제 바이오 섹터 전반적인 이제 좀 투심이 좀 많이 약화됐다라는 부분을 볼 수 있고요.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역시도 최근 들어서 하락세가 좀 잦아들지 못하는 부분이 좀 있고요. 오늘 좀 반등이 있었지만 당분간 이런 좀 위드 코로나 또는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주 대 어떻게 보면 뭐 백신 관련주 공존을 할 수 있겠지만 일단 위드 코로나 쪽으로 조금 더 힘이 실리지 않나라는 분위기를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서린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양 매출량이 좀 높기는 하지만 좀 단기적인 좀 이슈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서린바이오 최근 들어서 좀 낙폭이 좀 심했습니다. 낙폭이 심한 만큼 반등을 시도하기가 좀 역부족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러기에는 오늘 좀 거래량이 오늘 같은 경우 좀 거래량이 좀 많이 터져 나왔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좀 상승 모멘텀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러기에는 쉽지 않은 좀 장이다라고 좀 평가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서린바이오 지금 투자자들의 관심권에 있는 종목이냐 아니냐 네. 이 역시도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윗꼬리가 달린 아쉬운 주가로 장을 마감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두 분의 OX 다 들어봤고요. 여기에 더해서 현대차 오늘 실적 나왔으니까 마감 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3분기 반도체 공급난에 또 판매 위축까지 나타났지만 실적 면인 매출액 그리고 순이익 영업이익은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 전기차 생산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김지만 팀장님, 현대차 실적 나오고 나서 상승폭이 조금은 더 확대가 됐어요. 그리고 그동안 못 갔던 이 악재 요인이 있었던 산재했던 자동차 주였잖아요. 이제는 나아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흑자 전환에 대해서는 이미 시장에 컨센서스가 흑자 전환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차량이 뭐 인기가 떨어져서 못 팔았다보다는 생산량이 급감을 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오히려 상승폭은 제한됐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주가도 이제 18만 9천 원에 좀 저가를 좀 뛰어넘어서 지금 한 20만 원대에서 강한 지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만약에 저라면은 4분기 때 어떤 섹터가 가장 좋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 좀 안정적인 주가는 반도체보다 오히려 자동차가 조금 더 좋다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 게 지금 자동차 판매량이 계속 급감하는 이유는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가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다는 그런 우려가 섞인 부분이 연초부터 계속 나와서 지금 4분기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정도 쇼티지가 3분기부터 4분기 사이에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굉장히 있고요. 그 이유는 이제 동남아 쪽에 생산 기지가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데 코로나 좀 이 셧다운이 굉장히 길어지면서 이 부분의 리스크가 많이 있었고 이 부분이 해소가 되는 상황이고 더 이상 이런 이제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빠지기에는 워낙 실적도 바탕이 되고 있고 판매량도 많이 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차는 지금 주가도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보고요. 저는 뭐 종가 베팅도 가능한 자리고 단기적으로 한 23만 원까지의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남아 있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것 같습니다. 23만 원까지의 여력 남아 있다. 그리고 그동안 이 반도체 수급난으로 인해서 판매를 온전히 하지 못했던 자동차주였기 때문에 4분기에도 지금 수급난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어느 정도 최악의 시기를 지나고 있고 견뎌내고 있는 현대차다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감장 체크포인트, 그럼 종례는 어떻게 준비해 봐야 될까요? 팀장님, 오늘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고요. 또 코스피도 1%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염정 팀장님 먼저 들어볼게요. 네, 일단 시장 자체가 지금 이제 지수는 조금은 이제 코스피는 3,000선 그리고 코스닥은 1,000선을 잘 지지를 하면서 그래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시총 상위 종목들의 수익률이 최근에 좀 부진하다라는 점에서 역시나 지금은 이제 중소형주의 강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 분위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쪽에서도 변동폭이 또 워낙에 크기 때문에 지금 이제 조금은 좀 지지부진한 지수 속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투자 심리가 조금 중소형주 쪽으로 조금 단기적인 수익률을 좀 보시는 이런 테마주 성격의 장세가 좀 강하게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거래 대금이 이제 최근 들어 올해 들어서 이제 지난주에 가장 최저치를 나타났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신용잔고 역시도 조금 감소하면서 시장은 좀 공격적인 투자의 성향보다는 조금은 이제 관망 분위기 속으로 좀 조용히 지나가고 있는 분위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지수가 다시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아까 말했던 뭐 현대차라든지 대형주 중심의 시장이 조금 더 움직임이 좀 있어줘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일단 연말까지 이제 4분기 남은 시간 동안은 아무래도 중소형주의 강세장이 진행되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만 팀장님의 마감 종례는요? 저는 이제 바닥은 어느 정도 잡힌 한국 증시라는 먼저 키워드와 함께해서 어느 정도 이제 대형주죠. 시총 대형주 1, 2위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바닥을 잡힌 모습과 더불어 이제 수급도 같이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제 어느 정도 악재는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우려 섞인 부분은 디램 가격이 내년까지 조금 안 좋을 거라는 그런 기대, 좀 이제 우려 섞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DDR5의 좀 공급이 원활하게 되면서 DDR5가 이제 그 관련 이제 CPU가 인텔에서 나오게 되면서 이제 이 부분이 매출이 좀 찍히게 된다면 한 번 정도 시장에서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고요. 실제로 삼성전자도 매출을 보면 아직 비메모리 쪽보다는 메모리 쪽 매출이 아직 많습니다. 즉 이 부분이 조금 더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이 많아지면서 시총 대형주 거기다 이어서 관계사들까지 수급이 많이 모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이럴 때일수록 밑에서 만약에 잡으신 분들은 슬슬 차익 실현을 조금씩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말하면 순환매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저점에서 잡았던 종목들이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이제 매도하고 또 눌렸던 종목들을 사시는 빠른 순환매 입장에서 시장을 대응하시는 게 조금 더 빠르고 현명한 투자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보니까 이제 SK하이닉스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최근에 발표하는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환율도 조금 안정적으로 떨어져 주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시장에 들어올 만한 여건들이 조금 더 갖춰진 것 아닐까? 특히나 대형주들은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연말에 이 대형주들의 반등을 노려보자, 과대량 폭주를 공략해보자라는 의견에 대해서 염정 팀장님도 그럼 동의하시는지요? 좀 장기 추세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대형주들 특히나 현대차라든지 말씀하셨던 그런 종목들에 대한 좀 가격적인 메리트는 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단기적으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급작스럽게 들어온다라는 부분보다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래 대금 자체 조금은 좀 지금 소극적인 시장이 좀 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조금 더 지켜보시다가 이제 대형주 쪽으로 만약에 좀 자금을 좀 많이 좀 투입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반등의 신호가 좀 확인되고 나서 가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좀 조금은 좀 보수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주에 핫했던 메타버스 주들은요, 이 ETF까지 게시가 되면서 수급이 더 붙었잖아요. 지금 또 들어가자니 갖고 있는 사람들의 영역 같은데 어때요, 김수환 팀장님? 사실 신규 매수는 저도 선뜻 손이 나가는 상황은 아닙니다. 워낙 뭐 더 갈 수도 있겠지만 뭐 사실 뭐 시장에 좋은 종목 워낙 많고 모두 내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가던 종목들은 기존의 보유자분들의 좀 영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메타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건 알겠지만 한 번 정도 차익 실현은 매물이 나오거나 신규 매수를 잘못하게 될 경우 다시 계좌에서 다 이제 그런 시드 머니가 좀 붙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저라면은
올랐던 종목들은 이제 또 한 번 정도 차익 실현하시고 현금을 확보하시든지 아니면은 실적이 좋은데 아직 덜 갔던 종목 혹은 이제 내년이 기대되는 성장주 정도로 포트폴리오를 좀 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뭐 ETF 수급이 강연히 있다고는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이슈가 노출이 너무 많이 돼 있죠. 그래서 즉 한 번 정도 고점은 다시 돌파를 할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더 갈 것 같지만 지금 신규 매수는 금물이고 이제 차라리 다른 종목, 다른 이제 섹터를 공략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염정 팀장님에게 또 물어보고 싶은 거는 지금 이 원자재 가격 상승, 인플레이션 문제를 저희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면서 수혜주 찾기에 나섰었는데 또 순식간에 바꿔버렸잖아요. 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관련주는 계속 눈여겨봐야 될까요? 저는 원자재 관련주랑 원전 관련주를 좀 같이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원유와 천연가스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뭐 SO일이라든지 이제 한국가스공사 등의 이제 이런 천연가스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같이 나타나면서요. 또 여기에 또 이에 대체적인 또 에너지원으로 또 원전 관련주들도 움직임도 한 지금 2차례 정도 지금 레벨업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연말까지 이제 에너지 대란 그리고 에너지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사실 조금 쉬어가는 구간에는 조금 좀 가볍게 좀 그렇게 좀 원전 관련주라든지 대체 에너지 관련주들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약간 좀 투자 수단으로 될 것 같습니다. 네. 매일경제TV가 증시 마감을 알려드립니다. 화요일 우리 증시 문을 닫았습니다. 일단 SK하이닉스부터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오늘까지 3거래 연속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이 들어와 줬고요. 10월 중순부터는 사는 날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도 이번에 3분기 영업이익이 4조 원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대 분기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실적을 기록해냈고 여기에 환율도 안정적으로 보여주면서 무언가 추세를 전환하려는 움직임, 시도는 연출됐어요. 하지만 이 시도가 계속 이어질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된다라는 전문가님 의견까지. 오늘 2%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또 실적을 발표한 현대차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대차는 1.18% 오른 21만 3,5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제 미국 현재 전기차 생산도 검토 중이다라고 했고요. 3분기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한 10% 가까이 좀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선방했다라는 실적 평가 받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종가는요. 오늘 코스피 지수가 1% 가깝게 오르면서 0.94% 상승한 3,049.08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1.75% 강한 반등 보여주면서 1,011.76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수급 보시면 개인은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4천억 원 조금 넘게 매도했지만 외국인이 968억 원 매수로 돌아섰고요. 기관도 3,300억 원 가까운 매수의 연출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2,165억 원의 매도세, 반대로 외국인과 기관은 1,420억 그리고 922억 원의 매수의 연출했습니다. 특징으로 봤을 때는 엔터주들이 굉장히 뜨거웠는데요. 소속 가수들의 연말 콘서트 개시도 기대가 되는데 또 메타버스 ETF 안에 이들 엔터주들이 있습니다. SM이 오늘 9% 넘는 급등 보여주면서 81,700원에 또 한 번 신고가를 향해 가고 있고요. 하이브는 4.91% 오름세, JYP 엔터테인먼트도 9% 가까운 급등에 53,400원 종가 형성했습니다. 엔터주들 전반적으로 올랐고 카카오뱅크를 포함한 오늘 카카오도 상승세를 연출했는데요. 이제 카카오페이의 공모주 청약이 오늘 4시까지입니다. 2시 기준으로 지금 청약 증거금이 4조 8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균등 배정이기 때문에 한 주 받을 수 있을까? 몇 주 받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요. 일단 카카오뱅크 3.34% 오른 61,900원의 장을 마감을 했고요. 앞으로 카카오 그룹주의 성장성은 있지만 정부 규제로 인해서 단기 반등보다는 서서히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실적 추정치는 하향할 수밖에 없다라는 증권가의 이야기도 오늘 흘러나왔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 마무리해 보겠고요. 김진만 팀장님,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있어서 시장 어땠을까요? 한 줄 평으로 정리해 주시죠. 오늘 전체적으로 워낙 이제
오른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워낙 많이 눌려 있던 종목들이라 생각보다 계좌에는 변동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오늘 좀 긍정적으로 나왔던 게 아무래도 반도체 쪽에 상승이 있었다. 반도체 쪽 기업들에 많이 물려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오늘 긍정적으로는 턴어라운드가 나왔기 때문에 당분간 상승은 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또 이제 높다고 뭐 섣불리 이제 좋은 종목이라고 들어가시기보다는 눌려 있던 종목들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동성이 생각보다 많이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순환매, 즉 고점에서 다시 저점에서 고점으로 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꼭 이제 저점에 잡으셔야지 나중에 더 큰 수익이 나는 거기 때문에 추격 매수보다는 이제 저점에서 계속 매수를 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최근에 또 제가 그런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이런 투자 방법을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은 또 어떤 종목으로 미리 준비를 해봐야 될까요? 오늘 장 끝났다고 다 끝난 게 아니죠. 저희는 내일 장을 미리 봐야겠습니다. 두 분의 내일 장 미리 보기 종목 키워드부터 살펴볼게요. 반도체는 바닥을, 그리고 트래블 버블인데 반도체 바닥인데 바닥이 너무 길어지는 거 아닐까 걱정돼요. 그래서 그 부분이 또 반도체 안에서도 여러 가지 섹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디램 관련주들은 사실 하락폭이 굉장히 깊었고요. 뭐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뭐 기판 쪽은 또 생각보다 주가 방어가 굉장히 잘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제는 슬슬 반도체 쪽도 한번 다시 볼 때가 됐다라는 말씀. 뭐 또 일 수도 그런 가능성도 있겠지만 이제는 뭐 워낙 실적들이 좋아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주가 하락폭은 제한이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반또속이라는 게 있었어요. 반도체의 또속 같다라는 게 있었는데 그 안에서도 조금씩 다르고 섹터별로 다르다 보니 이제 우리는 바닥을 지나가는 종목을 구별해 보겠고요. 트래블 버블 하면은 여행 항공주 중에서 있을까요? 네, 여행 관련주인데요. 뭐 트래블 버블이 우리도 나가지만 또 외국인들도 또 들어온다. 네. 이런 부분에서 트래블 버블을 선택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장 두 분은 이 종목을 눈여겨보고 공략 타이밍을 노려볼 것입니다. 어떤 종목인지 열어볼게요. 대덕전자와 롯데관광개발입니다. 그 많고 많은 반도체 중에서 대덕전자를 선택한 이유, 내일장 얼마에 어떻게 가격 전략을 세워서 공략해볼까요? 한 번에 이야기해 주시죠. 네, 인텔의 CPU인 에더레이크가 좀 공개가 됐고요. 이제 10월 27일 날 공개가 될 예정이고 11월 4일 날 판매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DDR5 생태가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덕전자 같은 경우 이제 한번 고가를 찍었던 게 19,750원. 이때 올랐던 게 또 갑자기 DDR5에 대한 기대감이 확 올랐다가 고점을 찍고 또 반도체 D램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한 16,000원까지 빠졌다가 지금 다시 상승을 노리고 있는 초입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대덕전자는 DDR5 기판을 좀 담당을 하고 있는데 신규 투자도 많고요. 이전에 했던 투자 여력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시 생태계가 구축이 된다면 우선 수급이 당연히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당연히 교체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DDR5는 DDR4보다 월등한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요는 굉장히 늘 수밖에 없고 가격 프리미엄도 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11월을 대비해서 이제 미리 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구간에 진입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도 지금 17,000원대로 굉장히 좋은 주가를 형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다시 대덕전자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 시초가 매수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고 저는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한 번 정도 고가 한 2만 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보고요. 손절가는 일단 14,000원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14,000원이 올 가능성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보고 있지만 14,000원이 가게 될 경우 반도체 시장에 다시 한번 좀 찬바람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도 올라갈 때가 됐죠. 네, 너무 안 갔죠, 그동안. 네. 네, 대덕전자를 저희는 내일장 미리 보기로 담아보겠고요. 그리고 우리 팀장님은 염정 팀장님 롯데관광개발을 선택하셨잖아요. 네.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이제 제주도의 앞으로 이 트래블 버블에 대한 기대감을 좀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데요. 롯데관광개발은 이제 작년 말에 이제 오픈을 했습니다. 드림타워라고 해서 오픈을 했는데 사실은 2분기 이후 이제 3분기부터는 이제
적자 신규 이제 투자에 대한 부분을 회수하면서 이제 흑자 전환으로 될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코로나 재확산 뭐 4단계에 대한 그 기조가 좀 유지되면서 사실 좀 이연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주가도 역시 조금은 이제 상승 추세가 좀 이연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3분기에 이제 매출액은 증대를 했지만 영업 손실 면에서는 여전히 이제 손실 구간을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이제 업계에서는 예상했던 부분이다, 예상했던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빠르게 사실 조금 더 빠르게 적자에서 흑자 전환했으면 좋았겠지만 이번 3분기에는 좀 어렵겠다. 하지만 4분기 또 내년에는 실적이 다시 또 전환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트래블 버블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국내 관광객뿐 아니고요. 지금까지는 국내 관광객 수요뿐이었지만 앞으로는 외국인 수요가 좀 등재될 거라는 부분가요. 뭐 사이판, 싱가포르 등과 함께 트래블 버블을 체결한 거에 대한 효과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여기에 이제 외국인들의 이제 카지노에 대한 매출액에 대한 부분을 가장 큰 성장세로 좀 지목을 해볼 수 있는데요. 2022년부터는 흑자 전환을 예상 가능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롯데관광개발은 또 이제 하얏트의 계열사이기 때문에 이 트래블 버블의 효과를 좀 더 강하게 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그 분위기 자체가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사실은 조금은 어제 좀 반짝 상승을 하고 오늘 좀 쉬어가는 분위기긴 한데요. 지금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2만 원에서 2만 1,000원대 이제 박스권 구간에서 계속 유지가 됐다라는 부분에서 사실 뭐 당장 뭐 내일이 아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조금은 이제 내년 초 정도 이제 올해 연말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오히려 좀 주가가 좀 크게 반등할 수 있을 가능성이 좀 크게 보고 있고요. 정고점이 이제 2만 3,000원대였는데 2만 3,000원대 구간 자체가 이제 재확산 직전의 가격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사실 정고점은 넘어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2만 1,000원, 2만 1,000원 안팎으로 해서 매수를 하신다면 안정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요, 2만 5,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고요. 이제 단기적인 목표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2만 원 아래 19,000원 정도 선까지 만약에 떨어진다라면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되는 분위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조금은 좀 손절가보다는 이제 지금 매수가를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시는 게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수 가격 2만 1,000원, 목표 주가 2만 5,000원, 손절가 19,0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두 분의 종목으로 내일장 미리 받고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